외국 무거운 식료품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을 바라보다 코디는 집에 와서 평소처럼 컴퓨터 게임 중 하나를 하고 있었다. 또 게임하니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수많은 탱크를 보며 나무라던 코디가 이를 닦았다. 그리고 제니퍼는 한숨을 크게 쉬며 구매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머리가 아프고 그녀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잠시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미소를 짓는 코디가 문 앞에 나타나 여보,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휴식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밥을 먹이십시오. 제니퍼 피곤함은 즉시 요리하겠다고 말했고 조금 기다리면 불만이 가득한 코디가 테이블에서 소시지를 집어 탐욕스럽게 한 입 빼어 물고 입을 꽉 다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나저나 엄마는 기념일을 맞아 토요일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선물 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니퍼는 시어머니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두워졌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관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니퍼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상 며느리에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니퍼는 어머니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좋아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의사소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가족 축하 행사에서 서로를 보았습니다. 제니퍼는 먹이를 주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개 고양이 그리고 그녀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던 닭 몇 마리 그녀는 남편이 이미 만족스러운 미소로 마지막 미트볼을 다 먹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제니퍼를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인류 안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제니퍼는 미소를 지으며 샌드위치와 차를 만든 다음 남편 맞은편에 앉아 코디에게 아기를 갖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나요? 미쳤습니까? 코디가 바로 화를 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여유도 없고 직업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기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코디는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로 부엌에서 큰 소리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집에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은 항상 싸웠습니다. 코디는 항상 반대했고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되는 많은 이유를 찾았지만 제니퍼는 울면서 침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조금 자고 싶었지만 아침에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가는데 슬픈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윙크 코디는 밤을 새워 컴퓨터 게임을 하는 동안 제니퍼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코디는 광신적일 정도로 사랑했고 그가 우리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때로 그녀는 그녀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가 그녀의 감정을 알고 모든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고 최근에는 그녀의 목에 앉아 제니퍼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가 마침내 얻을 수 있기를 계속 바랐습니다. 직업은 아기를 낳고 인생은 더 좋아질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꿈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제니퍼는 코디가 거실 안락의자에서 평화롭게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내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니퍼는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찾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에 코디와 함께 직문지방을 넘었을 때 그것이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니퍼는 즉시 자신이 시어머니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면 그녀는 오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 결과 제니퍼가 코디의 작은 조카딸과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내내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테이블로 부르지도 않았고 그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니퍼는 물을 마시고 싶어 부엌으로 갔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손님들이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나는 항상 그녀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제니퍼의 시어머니 엄마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이미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실업자가 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 그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즉시 답장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코디 제니퍼는 시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뉴스 속보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말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온 핵심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의 마음속에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그녀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녀는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니퍼는 재빨리 옷을 입고 눈에 띄지 않게 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분노가 제니퍼를 속으로부터 불태웠고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목적 없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걸어갔고 몇 초 만에 그녀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는 남자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달려가 사과하고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그녀가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오스카 코디의 친구 제니퍼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달려서 나를 거의 덮칠 뻔한 회의에서 그는 앉아서 웃었고 당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거대하다고 대답하고 제니퍼도 웃었어요. 서두르나요? 우리 어딘가 앉아 커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때? 제니퍼는 이제 서두를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스카가 그녀를 차에 태워서 카페로 가서 자리를 잡자고 했습니다. 창문 잘 지내요. 제니퍼 잘 지내요. 코디 오스카 다른 사람들처럼 부드럽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일상적인 가족 생활과 결혼은 잘 지내요. 아이들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아직도 당신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제니퍼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니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오스카의 관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감정이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오스카와 코디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들은 둘 다 그녀에게 구원했지만 제니퍼는 코디를 선택했고 오스카는 우정을 망치고 싶지 않아 결혼식 직후 사라졌습니다. 제니퍼는 대화를 다른 주제로 옮기려고 오스카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를 잊기 위해 그는 다른 도시로 갔다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여기로 돌아왔다. 단지 그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왜 이렇게 늦게 혼자 나가셨는데 코디가 오스카에게 직장에 있냐고 물었고 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갔다. 제니퍼는 코디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카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차를 몰고 갔을 때 제니퍼는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창문에 불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집 안에는 이미 집에 있었고 부엌으로 들어갔고 화난 코디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었고 왜 우리 엄마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고 제니퍼가 요청한 손님은 화를 냈습니다. 농담입니까? 제가 왜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까?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들었고 잘 됐구나 잘 정착하고 진짜 왜 짜증나는 사람이랑 해놨냐 제니퍼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다. 코디가 변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고 제니퍼를 안아주려고도 했지만 그녀는 다음날 내내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제니퍼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 근무를 하러 갔으나 심지어는 잠도 오지 않았다. 몇 시간 후에 직원 중 한 명이 달려와 자기 집에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테러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불길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두가 소방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쳐다보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코디를 보지 못한 채 코디는 그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검은 매캐한 연기로 뒤덮인 방을 달려갔고 갑자기 눈 한 구석에서 불타는 콩이 그녀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몸 전체가 아프고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기억할 수 없었으며 갑자기 팔에 닿는 감촉을 느꼈고 고개를 돌리자 코디의 심장이 즉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그녀는 간신히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까? 왜 불타는 집으로 달려갔는지 말해주세요. 미쳤습니까? 코디는 대답을 듣지 않고 계속 의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얼굴에 흉터가 너무 심하다고 하더군요. 이제 어떻게 뽀뽀를 해야지 악몽이군요. 급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병동을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니퍼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제니퍼는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디 그녀를 몇 번 방문했지만 그는 보통 창문에서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제니퍼는 다른 여자를 껴안고 병원을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왠지 제니퍼는 자신이 목숨을 걸었다는 생각에 공허함을 느낀 것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신자 제니퍼는 의사에게 흉터가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었고 의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요즘 성형수술이 기적을 일으키고 게다가 흉터도 그다지 깊지 않지만 그 남자를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당신을 불에서 구출한 제니퍼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중환자실로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오스카가 온갖 종류의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니퍼는 매일 그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일주일 후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않았고 저녁에 갑자기 그녀 옆으로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불을 본 그는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주인이 불타는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따라 불길 속으로 달려갔고 그녀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니퍼를 불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그 자신은 여러 연소 생성물에 심하게 중독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니퍼는 길가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어린 딸은 근처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전남편 코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 회의는 잘 지내세요? 제니퍼는 여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